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전 중에 사실은 김대남 녹취록의 실체, 그에 관해서 따져보니 이렇더라. 우선, 자,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저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사람한테 그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공천 개입을 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을 공천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실 주변에 떠도는 그냥 약간의 카더라 통신 이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그 정치 브로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부인을 팔아서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정치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에 합당한 그런 판결이 나와서, 정치 브로커라는 거의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보도, 추측,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김대남 녹취록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등장하는 명태규 씨 관련한 또 발언, 녹취, 여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공천 파동 무슨 칠불사 회동인가 이런 것도 여전히 지금 그 사실관계를 따져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여기에는 김영선 전 의원과 이준석,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그 칠불사에 심야 회동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뭔가 실체가 있어 보이는데, 김종인 개혁신당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본인은 그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는데 거절했고 3번 얘기도 나왔는데 자기가 딱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100% 우리가 신뢰한다고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까지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신당의 공천 파동으로 연결될 가능성까지 있다. 근데 뭐든지 항상 보면 정치권의 이 이른바 누구 공천을 받아준다, 딜을 한다 하는 것들은 늘 헤드하고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헤드를 팔아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이런 그 어떤 공천 파동 비슷한 이런 상황도 결국은 이준석이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 공천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피해서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정치 브로커들은 늘 그런 공천의 실세들을 거론하게 돼 있다. 그 사실관계, 그건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이제 나온 판결을 보면, 그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하는 대목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선 전직 언론인 A씨라는 사람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입니다. 사기.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올해 1, 2월, 그러니까 총선을 한 2개월 내지 3개월 앞둔 시점이죠. 공천이 한참 진행돼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전직 언론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북 구미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아마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 사람한테 이 전직 언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미에 출마하려면 V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직접 연결이 안 되면 힘들다. 현직 의원을 거기 컷오프시키면 단수공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미에 출마하려는 이 사람한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 또는 영부인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죠.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언급하는 그런 말들, 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뭐 문자 메시지 뭐 비슷한 거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과시했고, 자기가 마치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엄청나게 잘 아는 것처럼 과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선 캠프 그 명함, 그 다음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받은 특보위촉장, 그 다음에 뭐 공관위 주요 관계자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보여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까지 한 사람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공천 브로커들의 세계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이 전직 언론인한테 현금 1억 원, 총 1억 200만 원이니까 뭐 200만 원은 뭐 또 다른 걸 줬든지 해서 그걸 준 겁니다. 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직 언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서 이게 이제 재판을 그동안에 쭉 해왔을 거 아닙니까? 4월 총선 이후, 그러니까 3월에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4월 총선 이후까지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됐는데 최근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해. 재판부가 이제 각종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뭐 다 이제 법정에 불렀던가 아니면 뭐 다른 형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언급된 정치인들이 실제로 단수 공천을 약속하거나 또는 그걸 장담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완벽한 사기라는 얘기죠. 자, 이 과정을 보면 결국 이 전직 언론인 A씨라는 사람이 구미의 공천을 받으려는 B씨라는 사람한테 했던 여러 가지의 행태들, 이게 제가 아는 전형적인 공천 브로커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왜냐하면 경북 구미의 공천을 받으면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그건 뭐 민주당에서 호남 공천을 받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부인 뭐 이런 사람들과 아주 밀접하다. 거기에 또 이철규 의원도 등장합니다. 김대남 녹취록에도 영부인과 이철규 의원이 등장하죠.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런저런 뭐 자기가 소통하고 있고 뭐 공천을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현금 1억 원이 건네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수사를 해보고 재판에서도 뭐 법정 정원 같은 걸 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 그러면 결국 이 전직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다 거짓말로 그동안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국은 이 전직 언론인한테 사기 혐의, 그래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이걸 부탁했던 사람, 이 사람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경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공천 개입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렇게 이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죠. 최종적으로 공천 개입이 드러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처럼 어떤 정치 브로커들이 그 공천 사기를 치려면 결국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마 야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들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 오늘 나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모든 그 공천 개입 의혹이 다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살펴봐야 할 부분,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뭐 집권당 대표 뭐 이런 것들을 팔아가면서 이 공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그 사례의 하나가 오늘 판결로서 이렇게 나왔길래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아, 이 공천 브로커의 세계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의 그 어떤 공천 사기, 그러니까 브로커들처럼 이렇게 된 사례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옥석을 좀 구분해야 하는데, 여하튼 뭐 다 거짓이다, 다 사실이다, 지금 민주당은 다 사실인 것처럼 믿고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꽤 있을 텐데 그것도 하나하나 진실, 사실, 팩트 이런 것들을 구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